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팔 다리가 저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어, 팔 다리가 저려서 너무너무 힘이 든데 병원에 가면 딱히 그게 병명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저린 사람들은 저리다가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거의 통증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팔다리가 너무 저리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려 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 고통을. 제가 저려 보았기 때문에. 근데 팔다리 저림에 대해서 병원에서 딱히 병명은 없지만,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 만약에 그분이, 당뇨나 혈압이나 어떤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또 조금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선별해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또 저희 약국에 상담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제 영상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비타민 B하고 C하고 마그네슘이에요. 너무 자주 말을 하니까 이게 좀 맨날 그 이야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영양요법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한방도 접었었고 오로지 영양요법에만 몰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말하는 메가도스 전문 약국이었어요. 그 약국을 했을 때 제가 정말 많은 제품을 취급해 보았었고요. 모발 검사 해가지고, 그게 20년도 더 전이에요. 그때 모발 검사해서 신체에 부족한 미네랄, 뭐 너무 중독성이 보이는 과잉된 미네랄, 뭐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투약하는 것도 해봤었고요. 뭐 여러 가지 식품들도 셀 수 없이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그 당시에 한 사람에게 한 달분 투약할 때 비용이 30만 원을 훌쩍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영양요법을 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요즘에 또 그 레시친 사람들이 많이 찾던데, 제가 레시친도 많이 써봤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레시친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요. 물론 제가 레시친을 폄하하려는 뜻은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개별적으로 레시친을 먹어서 효과가 있다 하면 제 말에 상관없이 많이 드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약사 입장에서 더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또 비용을 주고 그래가지고 상담 결과로 뭔가를 가져가시니까, 저에게는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몸에 좋더라 해서 사서 먹었다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투약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담에 맞춰서 봤을 때는 레시친이 좀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았어요. 제가 오히려 더 효과를 많이 본 거는 오메가3하고 감마리놀렌산이었고요. 다른 거 많은 것들 이렇게 써봤는데, 제가 말하는 B, C, 마그네슘, 이것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축약하고 해서 엑기스만 딱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B와 C. 여러분, B와 C는 얼마나 싸요? 너무 싸요. 그래서 어, 평범한 사람들이 먹기에 가장 부담이 없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게 또 가장 고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B, C,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혈액순환에도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팔 다리가 저리신 분들은 무조건 B, C, 마그네슘을 먹어볼 필요가 있어요. B는 되도록이면 B100으로 드시고요. 그래서 제가 신일제약 맥스케어나 또 녹십자에서 요즘에 나오는 비맥스 메타, 이것도 권해드렸는데, 비맥스 메타에는 비타민 B3 용량이 좀 작기는 해요. 그래도 효과는 있을 거고요. 뭐 해외 직구로 해가지고 B100을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제가 보통 6,000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8,000 내지 뭐 12,000? 그러니까 하루에 12알 정도를 먹어서 효과를 보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6알에서는 본인은 효과를 못 보셨대요. 그러니까 C는 확실히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몸에 부작용 없는 시험이니까, 위험 없는 시험이니까 한번 테스트해서 가장 적절한 용량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C는 적응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이 쓰린 것 같다, 뭐 배가 끓는 것 같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도요, 그게 사실은 전혀 부작용이 아니에요. 먹어보다 보면 그냥 다 적응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한 알씩 해가지고 한 4, 5일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한 알씩 한 알씩 혹은 반 알씩 반 알씩 늘려가시면 되거든요. 이 세 가지만으로 수족절임이 치료되는 경우가 제 생각에는 절반을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로도 좀 힘들다 혹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추가로 더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메가3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달리 체구가 작고 소화기가 굉장히 약한 분들 있잖아요. 소화기가 너무 약해서 너무 뭘 잘 먹지를 못하고 아니면 극심한 병을 앓았거나 그래서 너무 큰 그 에너지를 소모를 했다, 피를 많이 흘렸다, 이제 이런 분들일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순환을 말하기 이전에 피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양약으로는 좀 질이 좋은 철분제를 먹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질이 좋은 철분제는 여러분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사셔야 돼요. 그거는 처방약으로는 잘 나오지를 않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약국에 가셔서 정말 흡수력이 좋은 철분제를 권해달라고 하세요. 앰플 타입으로 된 것도 전에 있었는데 물약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철분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먹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약으로 생각해보면 그 피니까 보혈제를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여자들이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보혈제로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 당귀작약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어디서 구할 때 있으면 구해가지고 먹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당귀작약, 그 사물탕에서 숙주황을 뺀 건데, 빼고 거기 이수제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피를 좀 만들어서 몸을 좀 보호해주니까 덜 할 수가 있고요. 또 한방에서 숙지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숙지황이라는 게 상당히 피를 만드는 보혈 작용이 큰 건데, 이 숙지황의 단점이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숙지황을 먹어서 괜찮았다 하면 숙지황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처방으로 한방제제를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국에서 사람들을 봤을 때는요, 빈혈 때문에 손발이 정말 저리고 하신 분들은, 정말 피가 부족해서 그런 분들은 드물어요. 의외로 드물어요. 자기 자신은 피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 피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어혈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찌꺼기 피들이 몸속에 많이 떠돌아다녀서 그 찌꺼기 피 때문에 뭐 보혈제를 먹고 철분제를 먹고 보약 같은 거를 먹고 해도 계속 팔다리가 저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몸속에 있는 혈독, 그 어혈을 빼주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전문적인 분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약국에서 생기산을 쓰는데, 이제 제가 만든 약이잖아요. 이제 그게 혈제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그거는 몸속에 뭔가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빼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독 이런 거를 빼서 손발 저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지금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많이 걸어보세요. 걷는 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걷는다라는 것이 혈액순환하고 아주 관련이 있거든요. 걷는데 얼마만큼 걸어야 되느냐? 아주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나무 터널 같이 이렇게 그늘이 약간 있고 군데군데 햇볕도 있고 전경이 좋은 데면 더 좋아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너무 매연만 없는 곳을 한 30분 이상을 걸어요. 평지를, 약간 오르막도 괜찮은데 평지를 쭉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 끝이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젓는데 내 손이 부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주먹이 뻑뻑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여러분 그 걷기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고, 또 힘드시면 그만 걸어도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게 제가 대충 보니까 편안하게 걸어서 30분 내지 40분 정도가 됐을 때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걸을 때 이 발바닥에 어떤 경락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신에 혈액순환이 되는데요. 이 손은 사실 걸을 때 별로 쓰지도 않는 부분인데, 손 끝에 있는 이 말초혈관까지 다 자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손이 뻑뻑해져요. 그래서 주먹을 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었나? 이렇게 보면은 반지 이런 데가 이렇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 됐을 때 이 혈액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이고, 너무 힘들면 이제 걷기를 그 시점에서 그만두셔도 되는 때긴 하는데, 이런 거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바로 눕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숙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바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날 저녁에 잘 때 훨씬 편안하게 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체 스트레칭인데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그 스트레칭이라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에 대한 그 영상들, 좋은 유익한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세요. 하체 스트레칭 특히. 그 하체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이게 원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뼈가 있잖아요. 이게 뼈에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어요. 정교하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육 사이사이에 또 혈관이 있잖아요. 이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육이 잡아 당겨지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당길 필요는 없는데 약간 힘들 정도로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는 것이 적당한 스트레칭이거든요. 그 스트레칭을, 근육을 당기는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뼈도 자극을 받고 거기에 붙어있는 혈관도 다 같이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혈관이 본래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근육을 잡아 당긴다고 할 때 혈관의 내피 근육도 같이 잡아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비타민 B, C, 마그네슘이나 철분제나 어떤 보혈제나 생기산이나 뭐 그런 어떤 것을 먹었을 때라도 걷기와 이런 스트레칭을 병행했을 때 혈액순환 효과가 훨씬 배가가 돼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에 이런 좋은 테스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셔서 내 몸에 가장 적절한 걸 찾아내서 하게 되어서 손발 저림을 없애는 것,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 가장 건강하게 이 사회에 기여하는 또 다른 공헌자가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